지난 수업에 했던 내용도 짧게 말씀드리고 나서 OS 퀴즈를 하고 나서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의료인공지능,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2주간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OX 퀴즈의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들도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왓슨이라고 하는 이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료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자, 이건 덜축형 AI, 즉 하나 이상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왜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을 합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계 확률형 AI, 인공신경망, 빅데이터 탐색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자, 통계 확률형 AI는 우리가 자율주행차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자, 이거 이번 중간고사 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음성은 사람의 말이 되겠고요. 언어는 말 그대로 그 나라 언어권에 속한 그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기술이죠.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자, 소위 자 태깅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 이 형태소를 쪼개고요. 이 형태소가 뭔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옷 사시면 새 옷에 태그 있잖아요. 예, 신발이나 옷에 태그가 있는 것처럼 태깅, 어떤 표시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형태소 분석에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문 분석도 합니다. AI는 자 특히 이제 AI 번역, 소위 여러분들 네이버 파파고라든지요, 자 구글 번역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그 나라권의 구문, 자 여기서 말하는 구문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이 문장의 배열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빠르게 파악해서요. 영어권이라면 우리나라권의 구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AI가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이 담화 분석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담화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담자는 말씀 담자고요. 이야기 담자고요. 화자도 이야기 화자입니다. 한자어죠. 그래서 담화라는 거는 대화의 상황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문장에 담겨 있는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AI가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처럼 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날씨가 춥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네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정말 추우니까 뭐 문을 닫아달라, 뭐 방의 온도를 높여달라 이런 내용이죠. 네. 뭐 아니면 저희가 뭐 강의실이 좀 어둡지 않니?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불을 켜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AI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바로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좀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 닥터 왓슨, IBM 왓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닥터 왓슨, 소위 IBM 왓슨이 딥러닝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자, 이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뭐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의료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 대표적으로 IBM 왓슨이 대표적인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시 좀 발전 속도가 좀 느렸던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로 머리를 써갖고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자, IBM 왓슨을 우리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슬라의 사례의 경우에 보시면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로 알고 있지 조건부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 자동차로 알진 않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IBM 왓슨은 다른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자, 어떤 거부감이 들었냐면요. 자, 이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인공지능에게 내 운명을 맡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팔립니다. 그랬더니 IBM에서 자, 마케팅으로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인지 컴퓨팅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나는 우리 병원에 인지 컴퓨팅 프로그램이 있어. 자,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명칭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IBM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카그니티브 컴퓨팅, 네, 인지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이 인지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찬찬히 뜯어보면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카그니티브, 인지적인 컴퓨팅, 계산이잖아요. 즉,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해해서 지식을 넓히는 정보 처리 과정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정보 처리는 네, 앞서 보셨던 빠르게 무엇인가를 검색하고요. 답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즉, 말만 좀 그럴싸하게 바꿔놨지 실은 의료 인공지능이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인지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난 이후부터 왓슨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도요. 대략 16개 대학병원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충북대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아쉽게도 우리 그 5개나 있는 백병원은 이걸 사용하진 않는데요. 자, 이런 예를 들면 대학병원들에서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폐 종양이 있다든지 또는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이런 영상 이미지 스캔만으로 AI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서 찾아주는 이 닥터 왓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 건 닥터 왓슨이 그래서 비급여라고 해서 아마 이 용어를 보건행정학과 분들은 잘 아시던데 자, 우리가 의료보험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이 닥터 왓슨이 놀랍게도 비급여로 대학병원의 청구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자, 길병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길병원은 인천에 있는 우리가 가천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이에요. 자, 꽤 큰 병원입니다. 인천에서는. 요 길병원에서 자, 이 길병원은 닥터 왓슨을 도입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는 요 화면은 닥터 앤서라는 화면인데요. 자, 우리나라 형태인데 요거를 도입했더니 자, 이 길병원이라는 병원이 갑자기 전국 대학병원에서 한 중간쯤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 한 41개쯤 있거든요. 의과대학이. 근데 어느새 대장암, 유방암 뭐 이런 게 한 18위, 20위 하다가 갑자기 8위, 9위로 뜁니다. 자, 왜 뛰었을까요? 예, 너무나 쉽게 사람이 이거를 일일이 뭐 어, 검사를 진단하고 암을 찾고 하는 그 시간보다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죠. 네, 사람은 24시간 노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닥터 앤서로는 너무나 빠르게 정확도 높게 사람 의사만큼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이후로 매년 이런 그 의료 AI를 도입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자대학교가 뭐 정말 여러 분야에서 뭐 이 주목할 만한 그런 전공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의료 약학, 또 간호재활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제대학교는 전국적인 인지도에서 봤을 때는 의료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맞춤형으로 AI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취업할 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보셨던 닥터워스는요. 자, 앞서 지금 인천에 있는 이 대학병원인 길병원이 자, 이 닥터워스는 도입하자마자 다음 해에 자, 요렇게 순위가 쭉 올라갔잖아요. 병원 순위가요. 자, 그만큼 잘 진단하고 잘 치료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영상 자료를 정확하게 높게 분석하는가?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의료인공지능은 지금 닥터와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닥터와스는 자, 지금 최근 한 3, 4년 사이에는 조금 이게 약해졌어요. 시장 점유율이. 자, 이 처음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빌 게이츠가 이 IBM 회사에 있거든요. 이 IBM 회사가 처음에 인공지능 쪽으로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독보적인 회사, 바로 이 회사죠. 구글입니다. 지금 이 구글을 이길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구글은 막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최고봉을 지금 뭐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우리 대표적으로 구글에서는 알파고라는 이 모델이 있고요. IBM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의료 인공지능, 소위 이제 인공지능 의사 프로그램이 구글은 베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저기 대중매체에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대중매체에는 IBM 왓슨이 좀 더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글은요, 자,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로봇에 이거를 장착해서 앞으로 수술도 로봇이 정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반대로 IBM도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암이나 백혈병 진단 정확도가 91%. 이야, 되게 높은 겁니다. 네, 100명 중에 91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사람 의사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IBM과 구글은 각각 이렇게 지금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자, 왓슨 포 온콜로지 또는 베를리라는 이런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닥터 왓슨 영상 자료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했냐? 답은 이 녀석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딥러닝 들어보셨나요? 자, 딥러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딥러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AI 관련된 전공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이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러닝은 학습한다는 의미고요. 딥은 깊게 학습한다는 의미잖아요. 자, 이때 딥은 자, 별건 아니고 이 우리가 여기 지금 노란색 공이 있고 파란색 공이 있고 주황색 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공지능의 노드라고 합니다. 이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노드의 수가 이걸 층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로 치면 자, 이게 1층, 2층, 3층, 4층 아파트네요. 자, 2층이 3층 이상이면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딥러닝의 형태는 있어 왔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뭐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 너무 어렵고요.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 요런 것도 있어요. 네. 최근에는 요게 좀 발전 순서인데요. 자, 최근에는 자, 그래픽 네트워크라는 게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기술로는 가장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래픽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만약 그래픽 모델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정말 인공지능 쪽에 최신 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뭐 겐이라고 해서 뭐 적대적 그 생성 인공신경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요 밑에 있는 코어넷 네트워크 같은 건 좀 오래된 거예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십시오. 자, 어텐션 모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딥러닝이 뭔지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딥러닝 이걸 만든 사람들은요. 사실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언제 나온 거냐면요. 혹시 인지신경과학자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뇌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인지신경과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 초에 이 딥러닝의 딥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뇌를 따라서 그 형태의 기능을 만들어 놓은 수학적인 모델, 이것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과에서 오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요. 자, 이 우주인처럼 생긴 이 괴물 생체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뉴런은 뭐냐면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뇌를요. 쪼개고 쪼개다 보면 얘가 남습니다. 마치 생물체의 원자를 쪼개고 분자를 쪼개는 것처럼요. 자, 최후에 남는 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 뉴런입니다. 자, 이 뉴런은 보시다시피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요 앞에 안테나 보이시죠? 이걸 덴트라이트라고 그래요.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뭐 딱 보셔도 안테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 셀바디라고 하는 요 머리 안에 핵이라고 해서 뉴클리어라고 하는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받은 정보를 핵에서 해석합니다. 모아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는 각각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사과를 봤어요. 눈으로 사과를 보면 자, 이쪽 안테나는 색깔을 보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저거 빨간색이구나. 자, 이 두 번째 안테나는 모양을 보는 안테나입니다. 동그란 이게 동그라미 형태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안테나는 뭐 향기를 보는 안테나입니다.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네. 이런 정보가 조합되면 여러분들의 핵에서는요. 이건 사과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즉 종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보내줍니다. 신호를. 자, 이것은 축삭이라는 것인데요. 축삭을 통해서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이 악선, 종말단추, 뭐 축삭말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다시 신호를 뿌려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뉴런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죠. 자, 이걸 그대로 수학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아까 보셨던 요 안테나 모양이 지금 보시는 입력 1, 2, 3, 4에 가깝습니다. 즉,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입력 1에서는 사과의 색깔, 입력 2에서는 사과의 모양, 입력 3에서는 사과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요 시그마 모양, 시그마라는 걸 부르는데요. 요 시그마는 다 합친다라는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각각 들어온 정보들을 다 합칩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보셨던 사과에 대한 색깔과 모양과 냄새를 가지고 인간의 뉴런에서 핵에서 이걸 사과다라고 정보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사과구나 다 더했더니 자, 그래서 출력을 내는 거예요. 이건 사과다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뇌랑 지금 보시는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처리하는 형태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뉴런, 즉 신경세포를 따라했다라고 해서 인공신경망,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AI라고 하죠. 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난 건요.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눈인데요. 이게 뇌입니다. 네, 세레브럼, 대뇌고요. 이게 안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구로 정보가 들어오면 자, 요런 여러 가지 지금 각각 시각 피질을 통해서 V1, 1차 시각 피질, 연합 시각 피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하나하나 들어오는 우리 물체에 대한 정보는요. 자,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요 1차 V1부터요. 자, V1 시각 피질부터 보시면 두전역까지 전달되는 요 과정들을 보시면 자, 어떤 피질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선만을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피질이라고 해서 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이 외곽선만을, 네, 어떤 테두리만을 처리하게 되고요. 자, V2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을 처리하고요. 자, V4에서는 전체적인 사물을 처리하고요. 네 번째, 우리가 두정엽으로 가는 이 부위에서는 예, 얼굴의 모양을 처리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요, 어떤 물체를 파악할 때 처음부터 어떤 덩어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나눠서 이 형태를 어, 이, 이 모서리부터 결국은 중심부까지 이렇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따라 만든 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바로 어, 그 의료 영상을 파악하는 딥러닝, 소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입니다. 자, 줄여서 우리가 CN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지금 시각 피질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또 인식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 부분 부분 처리되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것들을 종합하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있죠. 딥러닝이라는 건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인공지능이고,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사했다, 따라했다.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것도 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해부학 시간 아니잖아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시각기관은요. 자, 인간의 시각기관을 따라했다고 하니까 그럼 인간의 시각기관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수정체를 통해서 예, 이 뒤에 망막에 사물의 사진이 맺히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이 망막을 우리가 확대해 보면요. 자, 이렇게 망막에 카메라 렌즈처럼 형상이 맺히는데 망막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자, 이 중에서 이게 원추세포라는 게 있고요. 이 원추세포들 중에서는 보시면, 자, 이건 편하게 들으십시오. S 원추세포가 있고 M 원추세포가 있고 L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색깔의 진하기나 색깔의 감도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 L 원추세포는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은 이 붉은색 계열의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고요. 가운데 있는 녹색은 예, 녹색 계열의 초록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요. 자, 뒤에 있는 이 원추 세포는 네, 결국 파란색 계열의 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방해서 만든 게요. 혹시 아마 여기 그 미디어 뭐 관련된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RGB입니다. RGB는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로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실제로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진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기본적인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에요.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필터링이라는 걸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여러 번 색깔을 더딥혀서 결국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레이저 프린터 보시면 레이저 프린트에 들어가는 색깔은 정말 많은데 레이저 프린트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색깔은 4개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색깔인지 다 아시죠? 노란색 계열, 뭐 분홍색 계열, 파란색 계열, 뭐 이렇게 검은색 계열 이렇게 4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 이유는 자, 그 색깔들을 필터링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자, 인공지능이 어떤 사물을 보는 원리도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이런 눈이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각각의 이런 망막 신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은 색깔 여러 개를 필터링을 하는 걸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필터링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전에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약자인데요. 제가 지금 손이 좀 불편한 관계로 괜찮으시면 인터넷에서 CNN 찾아보시면 미국 방송사가 뜰 거고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CNN하고 한글로 딥러닝이라고 치시면 자, 합성곱, 제곱,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아마 한글로 뜰 겁니다. 자, 이 CNN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를 위해서 CNN은요, 기본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에서는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지금 우리 옛날에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의 숫자별 형태로 만듭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 혹시 있나 한번 볼게요. 아, 네, 이 슬라이드는 없네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런 숫자 형태로 AI는 인식합니다. AI는 숫자가 아니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눈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링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어떤 미분이라는 수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화소의 농도가 크게 변화하는 부분, 자, 우리가 사진에서 화소의 농도가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얼굴이 바뀐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하얀 배경에서 갑자기 까만색 뭐 선이 하나 그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화소가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색 종이 위에 까만색 선이 하나 그어지면 그 까만색 선 부분이 화소가 숫자가 바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탐색하냐면 우리는 보면 알지만 AI는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 요런 필터를 하나 뒤집어 씌웁니다. 필터는 뭐냐면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곱 제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0은 곱해지면 0이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1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산, 다음처럼 바뀔 겁니다. 자, 1에 0을 곱해주고요. 2에 1을 곱해주고요. 3에 0을 곱해주고요. 4에 0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차례차례 곱할 거예요. 이 필터를 뒤집어 씌우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을 곱한 건 전부 다 0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1을 곱하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0을 곱한 부분 0이 되니까 자, 지금 앞에 보셨던 1, 2, 3, 4, 5, 6, 7, 8, 9라는 요 숫자 형태는 요런 픽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 부분이 더 진한 부분인데 그걸 더 확대해서 다른 건 다 0으로 바꿔줘 버리고 가운데는 더 뚜렷하게 진하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컨버러셜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필터를 이동하면서요. 자, 원본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의 원본 데이터가 자,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이 칸은 세 칸, 가로 세 칸, 세로 세 칸이잖아요. 얘를 뒤집어 씌우면 총 몇 번 이동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한 번, 한 칸 이동하면 두 번, 꽉 차죠? 아래로 또 이동하면 세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옆으로 이동하면 네 번. 즉, 자, 총 16개의 칸은 9개의 칸으로 4번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우측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번. 그러면 요 곱한 숫자를 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녹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 그 다음에 보라색 한 번 이런 식으로 4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값들이 나오잖아요. 이 값들을 최종 이렇게 4칸짜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건 무조건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딥러닝의 컨버런셜 뉴럴 네트워크, 즉 영상을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정도 아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린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자, 어떤 사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 AI는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합성곡 제고 신경망이라고 하는 CNN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 자, 이런 필터를 뒤집어 씌워서 화소의 농도가 크게 변하는 부분을 더 두각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미지를 만약에 좀 더 강조시키고 싶다. 이미지에서 윤곽선을요. 바깥 부분을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필터링을 뒤집어 씌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이런 색의 이런 이게 지금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없이. 이런 색깔이면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고양이의 귀 부분이라면 귀 부분에 윤곽선 부분만 이렇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미지의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가 사진이 조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런 필터링 방법을 써서 네, 노이즈, 희미한 부분은 제거하고요. 정말 뚜렷한 부분만 더 강조할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좀 요 지금 적혀있는 요 글만 좀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는 아까처럼 필터링을 뒤집어 씌우게 되면 자, 이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지금 보시면 자, 원래 원본 데이터는 16칸이잖아요. 좌측 4칸, 가로 4칸, 세로 4칸이니까 총 16칸인데 지금처럼 요 필터를 뒤집어 씌워서 4번 움직였더니 4칸으로밖에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자, 주변부에 임의의 0이라고 하는 임의의 가상 배경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크기가 안 줄어들고 원본 크기만큼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패딩, 제로 패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 패딩은 이미지 감소를 위해서 쓴다 정도만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자,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합성곡 제고신경망, 즉 이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딥러닝에서 이미지 크기의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필터링을 씌우다 보면 이걸 막기 위해서 패딩, 제로 패딩, 즉 제로 패딩은 주변부에 0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채워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튼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플래턴은 뭐냐면 평활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런 벡터 형태는 사실은 이 AI 컴퓨터가 연산하기가 어려워요. 컴퓨터는 1차원의 형태로 이걸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만약에 7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픽셀로 쪼개서 이렇게 지금 숫자 형태로 바꿨는데 자, 이런 입체 형태로 바꿨는데 얘를 다시 일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일렬로 바꿔주는 요 형태를 연산하기 쉽거든요. 이런 그 행렬 형태는 좀 어렵습니다. 이 AI가 이해하기가. 자, 결과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선이 강조되어 있는 이 숫자 형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 마지막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예를 들면 제가 글자를 이렇게 써요. 알파벳 대문자 B를 쓰면 얘를 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선을 대입해서 뇌에서는 이건 B구나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각 피질에서 인지를 하거든요. 걔랑 마찬가지로 네, 이 CNN이라는 요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아마 다소 교양 수준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길게 드리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쓰이고 있는 이 AI 기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